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처음 유튜브에 기본 타이틀은 세계 와인 산지의 일환으로 해안가의 와인 산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호에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드리아 해를 끼고 있는 동부 해안의 와인 산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연작으로 계속해서 신년호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부 해안, 즉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해안은 동부 해안과는 좀 차이점이 동부 해안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는 두 개의 바다가 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쪽에 북쪽에 있는 리구리아 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리구리아 거대한 궁형의 만을 감싸고 있는 그 리구리아 지방의 리구리아 바다. 리구리아 바다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유명한 와인 산지인 토스카나가 바통을 이어받고, 토스카나가 끝나면 다시 라치오가 이어받고, 라치오가 끝나면 캄파니아 지방, 캄파니아가 끝나면은 칼라브리아 지방, 이렇게 해서 쭉 해안이 이어지는데, 이 해안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티레니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부 해안은 리구리아 해와 다음에 티레니아 해 두 바닷가에 와인 산지가 놓여 있는데, 리구리아 지방의 유명한 와인 산지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케테르입니다. 절벽을 타고 틈틈이 사이에 이렇게 포도밭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이탈리아 20개 와인 산지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포도밭입니다. 그러한 와인 산지인데, 한 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심 도시가 제노바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제노바, 그리고 영어로는 제노아입니다. 해서 이 제노바는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의 발전사하고 관련했을 때 12세기경에 동쪽의 베네치아와 더불어 서쪽의 제노아, 이 두 해상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해서 제노아 공국의 타이틀을 갖고 발전했던 지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1786년에 제노아가 소유하고 있던 코르시카 섬을 프랑스에다가 팔았습니다. 해서 흔히들 우리가 조킹을 할 때 한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코르시카 섬이 원래는 제노바의 소유였는데 1786년에 프랑스에 팔아 넘겼습니다. 해서 사실은 나폴레옹이 역사적으로 그 이름을 진 나폴레옹이 원래 코르시카의 출생입니다. 해서 이렇게 흔히 조킹으로 1786년에 이 프랑스에 팔아 넘기기 바로 1년 후에, 그러니까 1787년에 나폴레옹이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1년만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탈리아의 국적을 갖고 태어났을 테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탈리아의 나폴레옹이 될 수도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농삼아 합니다. 근데 와인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리구리아 바다의 산지에서는 아직은 제가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유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리구리아의 칭케테르의 와인 산지는 그냥 깎아지른 절벽에 틈틈이 이렇게 포도밭이 있어가지고 생산량도 극히 적기도 합니다만은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케테르의 화이트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 가운데서도 수작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구리아가 끝나는 데서 저쪽에 이오니아 해까지 닿는 이 반도의 서부 일대 와인 산지를 이렇게 굳이 찾아서 이야기하면 한 세 군데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스카나 지방의 볼게리와 마렘마. 이 볼게리는 마렘마 해안 지역에 속에 들어있는 고을입니다. 해서 그러나 제가 표현하기는 볼게리, 마렘마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라치오 지방, 세 번째가 캄파니 지방에 이렇게 와인 산지에 발달되어 있는 것을 오늘 현지된 와인을 갖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볼게리 이골라이드 해서 마렘마 지역이 있는데, 원래 이 볼게리 지역은 습지와 잡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날씨는 무더워서 좋은 포도의 생산을 기대하지 않는 어느 면에서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여기에 처음으로 와인을 빚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시카야가 있습니다. 슈퍼 토스카네 소위 대명사처럼 알려졌던 사시카야가 이 여기에서 비티스 비네페라 계열의 포도주
포도종을 갖고서 와인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슈퍼 토스카니 와인을 여기서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사시가야만 사실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1985년에 오르넬리아가 이곳에 다시 틀을 잡고서 아주 뛰어난 슈퍼 토스칸 와인을 만들므로써 이 볼게리 마린마 지역은 가장 이렇게 빛나는 와인 산지의 하나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와인을 빚는 데 쓰는 포도종이 전부 다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종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이러한 포도종이 주된 양조의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개별 와인 산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피카이아인데 생산자는 이 그래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지 역시 볼게리 지방의 마을인데 이 특별한 산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그래피 꾸피 호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때루아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의 양조는 까베르네 프랑이 48%, 까베르네 소비뇽이 45%, 메를로가 7%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여기 특징이 뭐냐면 까베르네 프랑이 주된 포도종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한결 우아한 포도종입니다. 해서 이 까베르네 프랑을 주된 포도종으로 하고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르로를 파트너로 참여시켜서 와인을 빚었는데 와인의 계층은 아마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DOC 계층입니다. 18개월간 숙성을 해서 병입 후에도 6개월을 머물게 해서 나온 것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와인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가 직접 아직은 오늘 이 유튜브 때문에 제가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공된 테이스팅 노트에 검은 베리와 블랙 체리 화산향이 조밀한 질감 그리고 부드러운 탄닌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바디한 텍스처를 보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뛰어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것은 까부드뱅입니다. 사실은 까부드뱅은 우리나라 수입사 가운데 1세기에 해당되는 유통 수입사로서 대단히 명성을 날렸던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라트리아 라브랑카야입니다. 라브랑카야. 사실은 그냥 저희들은 통칭으로 이렇게 브랑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브랑카야 와인이 아마 우리들한테 이 시장에서 유통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얻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자그마치 이 브랑카야가 8개 이렇게 수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와인으로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심사에 참여했던 소믈리에들이 브랑카야가 어떤 와인이냐 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생산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마렌마는 사실은 해안가에서 길게 뻗어져 있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 속에 이 볼게리가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브랑카야가 세 군데 포도밭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하나는 깨안티 클라시코 쪽에 포도밭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쪽에 마렌마 지역에 또 포도밭이 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일라트리아 브랑카야는 마렌마 지역에 있는 포도밭에 포도를 갖고 와인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와인의 양조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40%, 그띠베르도가 30%, 까베르네 프랑이 30%. 여기에도 까베르네 프랑이 무려 30%나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짐작한데 와인이 매우 훌륭할 것이라 하고 느껴집니다. 오크통의 숙성은 18달 동안 했고 스모키 향과 탄식과 섬세한 텍스처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사는 루벤 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와인 자체는 포지올레 볼피 바카로사입니다. 바카로사. 사실은 저도 이 와인을 처음 봅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잠시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 20개 와인 산지가 있는데 이 라치오 지방도 그 20개 와인 산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행정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라치오의 와인이 우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해서 아마도 이 BK 트레이딩이 갖고 오는 이 와인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합니다만 아직 제가
이 막 과문의 탓으로 다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은 라찌오 와인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라찌오를 처음 이렇게 찾아갔을 때 이렇게 뭡니까? 드넓은 평야도 있고,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산지가 널리 펼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나라에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도시, 이렇게 하나의 행정구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라찌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르는 메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주변에 드넓은 땅이 바로 라찌오입니다. 해서 라찌오의 와인 산지도 어디에 못지않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티레니아 바다가 있고 충족토가 있고 화산토가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와인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하고는 아직도 인연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BK 츄레드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와인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읽었던 문헌 가운데 하나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원정 나갔던 로마의 용사들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올 때 주로 라찌오 해안을 타고 올라왔다,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 루비콩통하고 남쪽에 메시나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로마 해안을 타고 라찌오 지방을 거쳐서 들어왔다 하는 사안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사에 관해서 빠뜨릴 뻔했는데, 이 바카로사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할 것이, 수입사는 BK 츄레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 이 특이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라찌오라는 와인 산지도 좀 특이하지만은 또 하나 이 볼피 와인이 내포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은 포도종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포도종인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라찌오 지방과 뿔리아 지방에서 일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네로 부오노입니다. 네로 부오노. 이 네로 부오노라는 레드 포도 품종이 이 오늘 여기 지금 현시되어 있는 와인을 빚는 데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부오노를 100%를 쓰고 와인의 개청은 2집입니다. 그리고 바리크에 1년 이상 숙성을 했다 하니까 테이스팅 노트는 매우 선명한 루비 색상에다가 발사믹 향,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 플러스 긴 피니쉬가 있다, 이렇게 테이스팅 노트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수입사는 BK 츄레딩인데, BK 츄레딩은 저희들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아주 해마다 큰 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와인이 베세보 와인입니다. 베세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베네벤타노가 있고 그 다음에 알리안이 있고 이렇게 세 구절이 이렇게 한데 연결되어 있는데, 베세보의 이 와인이 나는 곳은 캄파니아 지방입니다. 캄파니아. 근데 여러분들 캄파니아 지방의 수도가 누구냐, 어디냐면은 나폴리고, 나폴리 옆에 소렌토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한테는 매우 익히 알려져 있는 명소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3의 이렇게 바닷가에 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살레르노입니다. 살레르노. 제가 이 베세보를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이 목표 지점이 살레르노였는데, 살레르노에서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타오라지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와인을 빚은 곳이 타오라지입니다. 타오라지는 이탈리아의 그 캄파니아 와인 산지 가운데 DOCG, 그러니까 최상급이 나는 이렇게 와인 산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와인은 EGP입니다만은 대단히 뭐라 할까, 이렇게 훌륭한 와인이 나는 명소인데, 판티니 그룹이 이쪽에 캄파니아 지방으로 진출하면서 거기 현지의 와인 포도 생산자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와인이 여기서 나고 있는데, 이 베세보의 이야기를 왜 아까 저 살레르노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레르노 뒤쪽에 있는데 그 뒤쪽이 더 넓은 화산토가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이탈리아 반도의 그 화산은
아주 옛날부터 이름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부 일대에 세 개의 화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화산 폭발이 베스비우스 화산이었고, 두 번째가 바실리카대에 있는 불투레 화산이 바로 사실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산이 깡비 글레피아는 깡비 글레. 이 세 개의 화산, 제가 옛날에 이 일대 포도밭을 아마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가장 화산토에 적응을 잘하는 포도 품종이 알리아니코라는 포도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온 벳세부의 알리아니코의 포도종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벳세부 베네벤타노의 알리아니코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벳세부하고 판티니 그룹의 콜라보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생산지는 DOCG 지역인 타오라지입니다. 와인의 양조는 알리아니코를 100% 이용을 했다는 거고, 그러고 숙성은 오구통에서 8달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스팅 노트는 짙은 바이올렛과 레드 색상, 그리고 붉은 과일의 아로마, 향신료, 이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긴 피니시 마무리가 있다 하는 걸 보면은 이 와인도 아주 이지 드링킹의 와인으로서 저희가 가끔 이 와인을 저도 한번 테이스팅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이탈리아 서부 해안 쪽에 리구리아 바다, 그리고 티레니아 바다, 두 바다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티레니아 바다 이렇게 관련된 해안가에 4군데 와인 산지의 와인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끝내겠습니다.